2020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포스트 시즌 첫 번째 경기 선발 등판 류현진 선수 확정입니다. 아니 아직 정규 시즌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포스트 시즌 이야기 하냐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남은 일정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남은 일정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설레발이다, 아니 벌써부터 무슨 포스트 시즌 이야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43경기 치렀고요, 딱 17경기 남았거든요. 17경기가 여러분들은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조금 반대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경기 일정으로 봤었을 때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145경기를 치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7경기가 남았다라는 뜻은 145경기를 치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팬그래프 닷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가을 야구 확률을 92.5%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경기를 치렀는데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92.5%다. 자, 여러분들 핏 워커 투수 코치도 그렇고 애킨스 단장도 그렇고 찰리 몬토요 감독도 마찬가지고, 자, 구단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포스트 시즌 일정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류현진 선수의 다음 선발 등판 경기 일정이 시사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봤는데, 자,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는 뉴욕 매츠와의 3연전 중 마지막 경기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라고 그렇게 현지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아니 뭐 순서대로 가는 건데 뭐 현지 시간 13일날 경기 등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빅뉴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휴식일입니다. 오늘이 휴식일이죠. 오늘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한 차례 더 현지 시간으로 14일 휴식일이 또 한 차례 있거든요.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 휴식일을 어떻게 카운트하는가,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자, 일단 3연전 마지막 경기 13일날 현지 시간 등판한다라는 뜻은 말이죠, 토론토 블루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휴식일을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휴식일을 하루로 계산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4일 쉬고 류현진 선수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경기 두 번째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휴식일을 세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간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식일과 상관없이 그냥 순서대로 류현진 선수가 로테이션을 자리를 지킨다라고 할 경우에는 말이죠, 류현진 선수는 남은 17경기에서 3차례 등판이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휴식일을 카운트하고 4일 휴식하는 일정으로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3번이 아니라 4차례 등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17경기에서 에이스에게 4번의 선발 등판 기회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고 4번이 아니라 3번 선발 등판하는 일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한 차례 더 휴식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한 차례 그냥 순서대로 가는 일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류현진 선수는 남은 일정에서 4번이 아니라 3번 선발 등판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7경기 남았는데 에이스 투수를 3번 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4번 쓰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4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 아니라 3번을 선택했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현실적으로 와일드카드 경기를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와일드카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직행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와일드카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아마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대로 4번이 아니라 3번의 선발 등판 경기, 이 일정을 선택했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첫 번째 포스트 시즌 경기 와일드카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산을 하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류현진 선수를 아껴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17경기가 그렇게 많은 경기 수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포스트 시즌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행복한 고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로스 애킨스 단장도 그렇고 찰리 몬토요 감독도 그렇고 핏 워커 투수 코치도 그렇고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류현진 선수 하면은 또 빅게임 피처 아니겠습니까?
자, 2020년 시즌에도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고 빅게임의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10월 2일 현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3일이 되겠죠? 와일드카드 경기. 여러분들 와일드카드는 단판 승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선발 투수가 정규 시즌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잘하는 경기도 있고 좀 뭐 아쉬운 경기도 있고 또 완전히 뭐 망하는 경기도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는 완벽한 선발 투수는 없거든요. 뭐 류현진 선수 또한 마찬가지인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좋았던 경기를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기를 분석해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기가 좋았다.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경기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현진 선수도 올 시즌 마찬가지거든요. 올 시즌 승리 투수가 됐던 경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기를 분석해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이유만 놓고서는 우리가 뭐 류현진이 이랬다 뭐 저랬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야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좋았던 경기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기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의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번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 뉴욕 양키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아쉽게 내주면서 수입은 달성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주말에 또 선발 등판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 그리고 흐름을 보면은 한 가지 재밌는 패턴 하나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말이죠, 9월 2일 류현진 선수가 마이애미 말린스를 경기로 승리 투수가 됐었던 경기였었죠. 그날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 비율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점들이 바로 와인색 점들이거든요. 포수 시점에서 바라보는 류현진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 비율인데 와인색 점들은 바로 류현진 선수의 포심 패스볼, 하이 패스볼을 의미하는 그러한 점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는 류현진 선수가 와인색 점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포심 패스볼 몸쪽에 특히 높은 코스에 많이 던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커터도 상당히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저는 저 와인색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말린스를 상대로는 우타자들을 상대로 과감하게 몸쪽 공 포심 패스볼을 많이 던졌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요, 지난 9월 7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였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초록색 점은 많이 보입니다. 자, 초록색 점이 바로 체인지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면 와인색 점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색 점, 말린스를 상대로는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반대로 양키스를 상대로는 와인색 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죠. 지난번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류현진 선수가 경기 초반에 빠른 공 던졌다가 홈런 2개 내주고 난 이후에 류현진 선수가 과감한 몸쪽 빠른 공 승부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경기가 뉴욕 양키스 경기였거든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게 뉴욕 양키스 경기에서만 이랬었을까요? 여러분들 시즌 초반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선발 등판 경기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류현진 선수의 두 번째 선발 등판 경기였는데, 자, 그날의 스트라이크 존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날도 와인색 점이 많이 보이지 않죠? 워싱턴 내셔널스 우타자들을 상대로 과감한 몸쪽 승부, 빠른 공 하이 패스트볼 승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스와 양키스한테 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부진의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좋았던 경기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결국에는 포심 패스볼 그리고 몸쪽 승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 2경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올 시즌 경기를 더 많이 치르게 되면서 표본이 더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도 경기 중반에 홈런도 내줬고, 그리고 지난 뉴욕 양키스 경기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좀 장타를 많이 내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잘 떨어지고 잘 제구가 된 체인지업 또한 마저 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몸쪽 승부,
몸쪽 빠른 공 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 중반에는 좋았던 체인지업도 장타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야구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단순한 건 또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류현진 선수 다시 한번 또 선발 등판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말이죠,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특히 경기 초반에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들을 상대로 몸쪽 승부를 얼마만큼 과감하게 들어가느냐, 요거를 체크를 하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서부터야말로 진짜 에이스의 역할을 해줘야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가을 야구 티켓을 확정 짓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류현진 선수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가을 야구 티켓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